20대 후반의 남성은 월급을 어느 정도 받으면 적당할까요? 250? 아니면 280?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임금 직무 시스템에 따르면 20대 중후반 남성의 중위연봉은 3,341만원이고 세후 실수령액은 월 242만원 정도 됩니다. 이 자료가 정말 신기한 게 제가 28인데 이번 달에 월급이 올라서 세후 245만원을 받았습니다. 진짜 정확하지 않나요? 근데 너무 정확한 거 아니야? 에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슬프게도 저는 이 월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슬픈 건 이번 연도 1월에 제가 받은 월급은 207만원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길래 28살에 207만원을 받았냐에 대한 이야기는 금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 1월에는 207만원을 받고 6개월이 지난 지금은 245만원을 받고 있는 저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저와 같은 흙수저이면서 사회초년생인 제 친구들을 부자로 만드는 컨텐츠를 진행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제가 1년 동안 친구들을 부자의 길로 걸을 수 있게 도와준 것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4명 중 3명이 중위소득은 물론이고 상위소득자보다 더 높은 월급을 받고 있어서 흙수저의 사회초년생이긴 해도 일반적인 사회초년생 월급이 아니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흙수저의 사회초년생이면서 평범 그 자체인 저를 부자로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쌓아온 지식과 친구들을 부자로 만드는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28살에 245만원 받는 저를 부자로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친구들에게 월급 관리 비중을 정해주었을 때 기계적으로 월급의 5%는 비상금, 30%는 투자, 나머지는 생활비와 저축금액으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자유 금액도 4% 법칙에 따라 현재 월 지출 수준에서 곱하기 12 그리고 곱하기 25를 한 금액으로 정하고 이 경제적 자유 금액에 맞춰 지금 너가 월급의 30%를 투자하고 있으니까 몇 년 뒤면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어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매년 다르고 매월 쓰는 지출 금액도 달라질 테니 한 해가 지나면 다시 경제적 자유 금액을 계산해서 투자 금액을 조정하라고 했죠.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뭔가 월급 관리 계획이 수동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급 관리 비중을 확 바꾸었습니다. 경제적 자유 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지출 금액은 기존 나 지금 얼마 쓰고 있어 에서 난 지금 얼마가 들어오면 직장에 안 다니고 살 수 있어 로 몇 년 뒤에 은퇴할 수 있어 에서 몇 년 뒤에 은퇴할 거야 로 그리고 매년 다시 계산하던 경제적 자유 금액을 현재 희망하는 월 생활비에 은퇴 희망 연수까지의 물가 상승률을 적용시켜서 계산했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복잡하니 제가 만든 월급 관리 엑셀로 제 월급을 분리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엑셀의 좌측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현재 나이, 은퇴 희망 나이, 현재 보유 중인 S&P 500 ETF 평가 금액, 기대 수익률, 희망 월 생활비, 예상 물가 상승률을 입력하면 현재 희망 생활비에 은퇴 연수까지의 물가 상승률을 적용시킨 은퇴 후 실질 필요 생활비가 나오고 그 생활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경제적 자유 금액까지 나옵니다. 은퇴 희망 나이는 현재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로 정했고 현재 S&P 500 평가 금액은 1월부터 조금씩 투자한 금액이 쌓인 금액입니다. 귀엽죠? 기대 수익률은 8.2%로 설정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희망생활비는 현재 200만원 정도면 한 달에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2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나중에 결혼을 하면 필요생활비가 더 늘어나겠지만 맞벌이라면 수입도 더 늘어날 테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물가상승률은 2.5%로 설정했는데 보통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 목표를 2%로 설정하기 때문에 2%로 해도 되지만 보수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은퇴 후 필요생활비는 약 498만원이고 경제적 자유 금액은 14억 9천만원이네요. 이제 내 월급에서 얼마를 투자해야 은퇴 희망 시기인 65세에 경제적 자유 금액인 약 15억 원을 모을 수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엑셀의 우측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된 칸에만 정보를 입력하면 월급 설계가 끝납니다. 제 월급을 입력하면 12만 2,500원의 비상금과 53만 6,870원의 투자 금액 그리고 나머지 저축과 생활비를 합한 179만 630원으로 분리가 됩니다. 투자 금액은 다시 퇴직연금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로 나뉘는데 퇴직연금 계좌에는 나중에 퇴직연금 계좌를 DC형으로 전환해서 퇴직금을 투자한 금액을 입력할 것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금 240만원이 들어오면 한 번에 S&P 500 ETF와 TDF에 투자를 해놓고 엑셀에서는 월에 14만원씩 더 투자를 하고 있다고 입력을 할 것입니다. 240만원을 12로 나누면 20만원이지만 아시다시피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30%는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70%의 금액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만원이 아닌 14만원을 투자했다고 기록을 할 것입니다. 물론 30%의 안전자산도 미국 주식 비중이 가장 높은 TDF에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금액을 주식에 투자한 것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14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월마다 월급에서 연금저축 계좌에 투자할 금액이 더 적어지게 됩니다. 월에 투자할 금액이 14만원이 줄어들면 생활비나 저축 금액을 늘릴 수도 있고 14만원을 그대로 투자해서 은퇴 시기를 앞당기거나 은퇴 후에 사용할 생활비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회사에서 1년부터 채웁시다. 개별 주식 투자는 왜 없느냐? 저는 웬만한 능력자가 아닌 이상은 개별 주식 투자로 S&P 500을 이기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미국의 펀드들도 S&P 500을 이기지 못하고 있잖아요. 투자가 본업인 전문가들도 못 이기는데 직장인들이 직장 다니며 개별 주식 투자 공부를 해서 S&P 500을 이길 수 있다?
쉽지 않겠죠? 유튜브나 카페에서 개별 주식 투자로 S&P 500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사람들이 보인다면 그분들이 투자 실력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강의로 돈을 벌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초과 수익을 올리려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말고 S&P 500에 투자해서 남은 시간에는 취미생활을 하거나 가족과 좋은 추억을 쌓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다시 돌아와서 저축과 생활비 항목은 단기목표 저축액과 일반 저축액, 생활비로 나뉩니다. 생활비는 말이 생활비지 한 달 동안 사용할 금액을 칭합니다. 대체할 단어가 떠오르질 않아서 그냥 생활비라고 정했습니다. 단기목표 저축액은 여행자금이나 결혼자금 등 단기적인 이벤트를 위한 자금입니다. 다시 엑셀의 좌측으로 가서 이 항목을 5로 바꿔주면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타납니다. 저는 단기 목표를 캐나다 여행으로 잡았습니다. 여자친구가 캐나다에서 공부한 지 1년이 되었고 내년에 휴가를 내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목표액은 600만원으로 정했고 5월쯤에 가려고 계획하고 있어서 목표 기간은 11개월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66만 5천원을 모아놓아서 앞으로 48만 5천원씩 모으면 됩니다. 캐나다 여행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결혼 자금을 모을 생각입니다. 이 외에 일반적인 저축액은 이 항목에 입력했습니다. 10만원은 청약, 15만원은 자격증 공부를 위한 자금입니다. 그럼 이제 생활비를 110만원 정도 쓸 수 있는데 보험료, 통신비, 식비, 생필품 등등 많은 지출들이 있지만 이걸로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비상금은 토스뱅크의 나눠모으기 통장에 넣어놓았고 투자금액은 미래에셋증권의 연금저축계좌에 넣어 S&P 500 ETF에 투자했습니다. 저는 타이거에 투자 중이고 KB에 투자 중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단기목표 저축액은 토스증권에서 토스점 투자로 미국 단기채권 ETF인 SHV에 투자해 놓았고 저축액 중 청약은 청약계좌에, 자격증 공부자금은 비상금과 같은 토스뱅크의 나눠모으기 통장에 넣어 놓았습니다. 생활비 중 고정지출은 급여통장에, 고정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토스뱅크로 옮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엑셀을 사용해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귀여운 월급 설계는 이렇게 끝이 났고 2024년 6월 22일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상금 24만 3천원, 자격증 공부자금 21만 5천원, 잉여금 9만 5천원. 이 잉여금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 380만 7천원, 단기 목표인 캐나다 여행 자금 120만 9천원으로 현금성 자산은 436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 자산은 연금계좌에서 타이거 S&P 500 ETF와 5천원의 현금을 더해 125만 8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자산은 561만 8천원이네요. 주택청약이 전체 자산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신기한 자산 현황입니다. 2020년 9월에 첫 직장에 입사하여 2021년 3월에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쭉 납부해 왔기에 지금 저의 자산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투자했어야 됐는데.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담배 ETF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모으고 있는 돈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게 정말 엄청난 시련이 오지 않는 이상은 팔지 않고 꾸준히 컨텐츠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 자산을 보면 아직은 귀여운 수준이지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주 무서운 녀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무서운 녀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보여드린 대로 월급을 관리하면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리할 월급을 높이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소득을 높인다고 해야겠네요. 제가 어떻게 저의 소득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번 연도 1월에 월급으로 207만원을 받았어요 에 대한 이야기와 제 자산에 있는 잉여금은 어떤 녀석인지 또 저의 본업은 무엇이고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편집하다가 제 영혼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첫 번째, 20대 후반 남성의 중위소득과 비슷한 월급을 받고 있는 평범한 나를 부자로 만들 것이다. 두 번째, 지금은 주택청약 계좌가 자산의 67%를 차지하지만 곧 투자 자산이 앞질러 갈 것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